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는 2017년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 또는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 기준이 강화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만약 재외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 내 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와 더불어 10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올해부터 강화된 2년 사이 183일, 약 6개월 이상 체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당초 2년 중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을 거주자로 간주했던 것에 비하면 그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계좌를 갖고 있는 LA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내 사업을 위해 6개월 이상 또는 2년 동안 3개월씩 2번 체류했을 경우 현재 환율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금융계좌로 간주돼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의 한국 내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LA 방문 시 재외동포의 한국 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주자 판정 기간을 다시 늘리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포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세원을 줄이는 그런 거꾸로 가는 법이다 해서 이걸 원위치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놨습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이번 해외 계좌 신고 강화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10억 원 이하 계좌는 여전히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납세 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반대로 거주자로 간주되면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양도를 하게 되면 비거주자 신분인 상태에서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6개월만 거주한 상태에서 이렇게 양도하거나 또 매각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위 비과세 혜택을 독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최근 세법 개정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오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연방국세청 IRS와 한국국세청 그리고 한미 양국의 세금 전문가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 환경과 재외동포들의 세금 권익 신장, 정확한 금융 세무 지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류 수입업체의 세관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해외로 돈을 빼돌린 서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회사 돈 120억 원을 홍콩과 스위스 등 4개국 계좌에 숨겨놓고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안 냈다가 추징된 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런 역외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앞서 마지막으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대상은 최장 15년 동안의 해외 소득과 재산입니다. 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 공개 등 모든 처벌이 면제됩니다. 단 이미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재산과 소득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로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될 외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앞두고 자진 신고를 받아서 해외 세원 양성화와 세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숨겨져 있던 해외 소득 4조 원 정도가 드러나 5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미국 소식 박은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에서 내일 열리는 기념 이벤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매우 분명하다며 비극적 전쟁에서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전승절 행사 참석이 유엔의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본 정부의 항의와 관련해 일본 기자가 미 정부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남성이 길에서 주운 돈으로 재미삼아 산 복권이 거액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바텐더로 일하는 이 남성은 지난주 길에서 주운 $20로 긁는 복권 2장을 샀는데 그중 하나가 $100만 달러짜리에 당첨됐습니다. KBS 뉴스 박은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를 원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용서하겠다는 교서를 발표하자 교황 방문 예정지인 필라델피아 지역의 가톨릭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를 원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용서하도록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언과 관련해 교황 방문 예정지인 필라델피아 지역 가톨릭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o I think anything that can move forward, bringing people, being inclusive and bringing people back into the Catholic faith is a good thing. And so I'm really, really pleased that the Pope was so generous and so forgiving. I think that's what his job is as a leader of the Catholic Church and as a Christian. 교황은 오는 9월 2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필라델피아를 방문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 가톨릭계에서는 각 교구가 낙태를 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톨릭계가 낙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교서를 통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동성애와 이혼 등에 대한 포용을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는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자비의 성년 동안 모든 사제에게 낙태를 한 여성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밝혀 또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he greeting to all the women. 하지만 교황청은 이번 교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조치가 낙태를 시술한 자들과 관련이 없는 만큼 낙태의 죄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알래스카주 앵커러지에서 북극해 시추를 허용한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통령은 글로벌 기후 문제 대책 회의인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노승 기자입니다. 어제 환경단체 회원들이 앵커리지 공원에 모여 다국적 석유기업의 북극해 시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와 때를 같이해 시추를 허용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We are here to confront the glacial pace of political action on climate change. 환경단체들은 북극해 시추가 이미 시작된 기후 변화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시추 작업으로 인한 빙하 유실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켜 결국 산불 증가 등 환경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The science is pretty clear. We can't burn the oil that's on the offshore platforms right now. So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the administration reverse their position on. 오바마 행정부가 시추 계획을 허용한 곳은 알래스카 북서쪽의 추크치해 인근으로 약 22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추 작업을 진행 중인 로얄 더치 쉘사는 지난 2012년 북극해에서 시추 시험 도중 오염 방지 돔이 훼손되는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시카고 인근에서 경찰관이 또 총격에 숨졌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도 경찰관이 무려 15발의 총격에 숨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 손을 든 용의자 앞에서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경찰력 남용을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교회. 현지 시각 어제 아침 8시쯤 백인 2명과 흑인 1명 등 3명을 쫓던 경찰관이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He radioed into communications that he was in a foot pursuit when communication was lost with the officer. His backup officer arrived on the scene and located him injured with a gunshot wound. 숨진 32년 경력의 경찰은 당시 총기 등 장비도 벗겨진 채였습니다. 연방경찰과 FBI 등은 용의자 1명을 체포한 채 나머지 2명을 추적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텍사스 휴스턴 인근에서 흑인이 무려 15발의 총격을 가해 백인 보안관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미국에서 경찰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인 경관의 총격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잇따라 경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찰이 공격당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을 든 용의자를 앞에서 총격으로 숨지게 하는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ertainly what's in the video is a cause for concern. 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등 미국에서 경찰력 남용 대 경찰권 위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진정되나 싶던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다시 부각된 탓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또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2012년 이후 최저치라는 소식에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비틀거렸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469포인트, 2.8% 급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지수는 3% 이상 빠졌습니다. 유럽에선 영국이 3%, 프랑스 2.4%, 독일은 2.3% 떨어졌습니다. 지난 사흘간 20%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도 중국발 악재에 무너졌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8%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현실화된 중국의 경기 둔화, 그 결과 원유 수요가 부진할 거란 우려입니다. 경제 제재에서 풀린 이란이 석유 공급을 서두를 거란 소식도 공급 과잉 전망을 키웠습니다. Can we wait and not to produce after lifting the sanction? Who can accept it in Iran? IMF도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특히 신흥국들이 중국발 악재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뤄지나 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달 전격 단행될 가능성 역시 초대형 변수입니다. 인상 여부는 2주 뒤에 결정됩니다. 모레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달 금리 인상은 굳히기에 들어갈 거라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원 1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